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진보가 대세다. 진보TV 양평입니다. 저는 평범한 개인사업을 하는 시민이고요. 그런데 그동안 그 언론과 TV를 통해서 논술가들이라든가 여러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너무 답답한 게 많았습니다. 내가 저 소리를 왜 들어야 되나? 저렇지 않은데 저런 말에도 국민들이 설득당할 수가 있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좀 짜증도 많이 나고 어이도 없고 그랬었는데 저도 한번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이 세상에 대고 한번 해보자. 요즘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개설하고 유튜브 방송국 이름을 진보TV로 정했습니다. 왜? 저는 앞으로 진보가 확장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튼튼한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소 제 소신대로 진보라는 이름을 유튜브 채널 이름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방송인데 뭘 할까 하다가 요즘 마녀사냥이 시작되었죠. 토착 애구들에 의한 마녀사냥.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이렇게 했네요.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나라의 슬픈 자화상이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왜 벌어지는가? 일본 놈이 이렇게 한다면은, 일본 놈이 윤미향 당선자를 헐뜯게 하고, 아베가 정의기억연대를 이렇게 폄하하고,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습게도, 우리나라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인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가장 좋아할 일,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일을 지금 앞서투어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첫 내용을 그 부분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제가 모 언론사에 기고한 기고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랑스는 나치 점령을 물리치고 나서 어떻게 프랑스라는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했는가? 그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협력한 부역자들을 찾아내 철저히 응징하였다. 약 1만 2천 명은 처형, 3천 명은 종신 강제노역, 1만 명은 강제노역, 4만 명은 국민권 박탈, 9만 5천 명에게는 비국민 판결, 나치에 협력한 언론인과 지식인은 대부분 사형 또는 종신형에 처하였다. 독일 점령 기간 동안 15위 이상 발행한 신문은 폐간시키고 그 재산은 국유화시켰다. 언론이나 지식인은 사회적 악영향이 더 컸기 때문에 더 엄하게 처리하였으며 반민족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까지 없애고 지금까지 나치 협력자들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렇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나라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했는데 첫 단추가 이렇게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바퀴벌레가 슬슬 기어나와서 설치듯이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베가 제일 좋아할 일, 일본 사람들이 제일 흐뭇해할 일들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정치인들이. 자, 보십시다.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가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이 부분들은 그 활동을 거의 30년, 윤미향 당선자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을 학교에서 졸업하고 나서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사회활동을 시작한 거죠. 이거 쉽게 못합니다. 누가 할 수, 자기 희생이 없고 자기 신념이 없으면 이건 못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혹시 있을지도 모를 실수나 하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그 어둠을 뚫고 지금은 세계적인 인권 문제 제기하고 세계적인 시민단체로 평화운동단체로 인권단체로 거듭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노벨상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볼까요? 수요 집회를 1438회 30년 동안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2011년 수요 집회 1000회 기념으로 소녀상 설치 운동을 했습니다. 이거 대단하죠. 우리는 뭔가 표시된 것이 없으면은 사람을 잊어버리거든요. 망각의 동물인가? 그런 적이 있었지. 그랬었지.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소녀상을 볼 때마다 가서 손도 잡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우리 기억이 다시 리바이벌 되죠. 되살아납니다. 그렇지. 이렇게 슬픈 역사가 있었다. 이런 소녀들이 있었다.
그리고 가해자는 누구다. 일본은 아직도 사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철면피고 비굴하고 비열하고 그런지. 근데 이게 자기들의 민낯이거든요. 감추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요 도시마다 소녀상이 설치되고 있는데 이거 없애려고 로비스트 고용하고 정치인들 섭외하고 포섭하고 그래서 이거 없애려고 하는데 그게 없어집니까? 진실이 은폐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일본의 민낯이 전 세계에 드러나니까 아베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일본은 자기들이 진실로 사죄하면 되는데 이 외구들의 DNA는 그런 게 없거든요. 왜? 사죄하면은 할복 자살이지 않습니까? 잘못 있으면 칼로 배 찌르고 위에서 목을 쳐서 날리는 거지 않습니까? 얘들은 그 야만적인 이런 방식이 DNA에 있기 때문에 사죄 안 하죠. 참 희한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일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죠. 제 첫 번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걸로 해야 되겠다는 이유도 그겁니다. 김두관 의원이 이렇게 말했네요. 다수가 숨죽여 침묵할 때 일본 제국주의 성노예 범죄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평생을 바친 한 사람의 인생과 역사적 성과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이런 것을 아베가 한다면은 일본 사람들이 한다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니들 범죄 감춘이라고 덮으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일을 무료로 우리나라 보수 언론이, 보수 정치인들이, 정치단체가, 정당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죠. 왜 이러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깎아내리고 훼손하려는 이런 행위, 인권 시민단체, 이 훌륭한 활동가들, 이 희생자들과 활동가들을 이간질시키고 계속 폄하하려는 이런 행위. 이것은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얘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저희가 압도적인 지지를 여당에게 몰아주었습니다. 물론 검찰개혁, 언론개혁 무진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어느 유명하신 분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독립된 지 75년이 되는데 아직도 친일 청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아직도 발을 세워지지 않고 그냥 눕혀 있습니다. 자꾸라져 있어요. 이거 세워야죠.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더 이상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희생자들, 유가족들을 모멸하고 능욕하는 이런 행위들이 아직도 백주 대낮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흐름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역사적인 평가를,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방치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에게 바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책상부터 다 정리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책상 정리가 공부의 50%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초석을 놔야죠. 초석을 놓고 일을 시작해야죠. 그거 없이 어떻게 집이 지어지겠습니까? 책상 정리하고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언론개혁, 검찰개혁, 그 다음에 친일청산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겠습니까? 선진국으로 거듭나겠습니까? 할 일을 해놓고 시작해야죠. 집권 여당에 이렇게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것도 국민의 그런 여망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압도적인 표를 몰아줬기 때문에 계획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베는 왜 똥간에서 웃고 있는가 그런 우스운 제목으로 방송을 올렸고요. 다음 방송으로는 1987년 칼 858기 폭파 사건 13대 대선 17을 남기고 우리나라 비행기가 미얀마 해상에 추락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세월호처럼 진실의 조각들이 지금 하나둘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올 여름쯤에는 빅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들을 좀 더 확인하고 팩트체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